요새 뉴스 보면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요새 부동산 시장 뉴스를 다루는 걸 보면 대부분이 이제 서울이 하락을 그만뒀고 반전했다. 몰라, 이거는 6월 달부터도 계속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 전에도 올 초에도 좀 나왔었죠. 근데 7월 말에 세제 개편안 발표된 이후로 더 강하게, 더 많은 뉴스에서 더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약간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뉴스에서 요새 부동산 분위기 좋아, 괜찮아 라는 거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 느낌 못 받으셨나요? 하반기에 너무 미국이랑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나서 또 한 번 더 기준금리 상승이 있을 거다, 역전세가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약간 자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막 날아갈 것처럼, 엄청 좋은 것처럼, 호황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요새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 뉴스를 보면 몇 주 만에 반등했다, 얼마나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듯한 뉘앙스의 뉴스가 유독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방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인가요? 어때요? 상승장이에요? 완전 반전이 됐나요? 거래량이 이전처럼 정상화됐나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일반인 분들 있잖아요. 그냥 뉴스만 보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다, 가격이 너무 날아가고 있다, 지금 막 반전된 거 아니냐, 상승장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 걱정이 돼서 좀 요새 뉴스 좀 이상하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가 2012년이 지난 전저점이었잖아요. 지난 하락장에 저점을 찍었던 시기가 2012년인데 2012년의 거래량이 2675건이에요. 강남구를 기준으로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675건인데 23년에 아직 1437건으로 아직 저점을 찍은 거래량도 다 올해 회복을 할 수 있느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회복을 해도 2012년만큼의 거래량이 나와도 정말 최악의 하락, 마지막 하락장의 정점이라고 하는 최악의 거래량이 보였을 때 정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작년에 워낙 이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뭘 사라 막 이렇게 얘기 안 드리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살아난 거 아니고요. 가격도 일부 지역의 일부 단지만, 일부 우리가 매수세가 붙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정 지역만 올랐고요. 그런 지역도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작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을,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신축이면서 입지도 좋고 그런데 가격이 30-40% 이상 떨어졌고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다 버무려서 합쳐진 그런 지역의 몇몇 단지들만 막 가격이 반등을 하고, 그리고 많이 반등한 애들은 요번에 워낙 송파가 뜨거웠어가지고, 송파 예를 들면 송파 엘리트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 대비해가지고 많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가격대, 최저점과 최근에 거래됐었던 신고가의 가격 차이는 6억이에요.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한 6월까지 그 가격이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한다면 한 6개월 만에 6억이 오른 거고, 거의 한 달에 1억씩 올랐다라고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6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송파에 다시 가서 분위기를 보면 부동산 사장님들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분위기가 살아나고 거래가 살아나고 하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해서, 사장님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래가 잘 돼야지 수수료도 받고 이제 임대료도 내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후에 더 오를 거라고 본인들이 장담은 못한다,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저점에 있을 때 메리트가 있어서 거래를 했던 거지, 그 물건들이 거래가 잘 되고 빠지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달려드는 분위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사실은 매매 매물량도 좀 줄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을 더 탄력을 받고 하는 건데, 거래량이 지금 막 이렇게 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지난 하락장에 가장 막바지에 안 나왔던 거래량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근데 제가 요새 뉴스 좀 이상하다. 그리고 7월 말에 세제 개편안 발표된 이후로 조금 더 그런 모습이 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세제 개편안 나오면서 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괜찮은데? 라고 진단을 내린 것 같다.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확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걸 나라도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또 요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내년 총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가장 표를 받기에 유리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 올해 초에 약속했던 것들도 무시하고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을 봤을 때 거래량이 완전 저점을 찍었을 때만큼도 회복한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위기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도 약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안전해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제가 투자자 시장이라고 했나요?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했나요? 투자자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있긴 있어. 근데 뭐 올해 초에 해주겠다라고 했던 것들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물론 여전세 때문에 커버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투자자가 움직이기엔 너무 여건이 안 좋게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여유 있게 좀 움직일 만한 여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올 초에 나왔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무산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꽁꽁 묶이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움직이기 힘든 시장이고, 지금은 완전한 이제 실수요자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이 장에서 올해 상반기 분위기가 좋았던 건 이전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메리트를 느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붙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분위기가 나타났던 건데,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오고 그거보다 더 싸지 않게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만큼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냐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급하게 막 부동산 거래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뉴스에서 보면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약간 지금 시장 괜찮아졌어, 좀 좋아, 약간 그렇게 안전해,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몇 주 만에 반등을 했다, 이제 상승장이 몇 주 이상 지속이 됐다, 거래가 늘었다, 가격이 높아졌다, 신고가가 몇 번째 나왔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특징적인 대표적인 단지가 막 예로 들면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약간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에 흔들릴 때가 아니고 기본에 충실할 때다. 제가 오늘 게시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거고, 그 작은 성취 중에서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드린 거에 대한 결실을 보는 게 가장 작은 성취 안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달콤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야 될 시기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막 빠르게 급락하니까 걱정이 돼서 규제 완화 정책을 올 초에 급하게 발표됐다가 이게 조금 이제 걱정이 덜 되니까 세제 개편에서는 쫙 뺐어요. 그래서 이후에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또 규제 완화 정책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지금 실수요자 장인데, 이 실수요자 장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장은 당연히 투자자의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그널, 그 징후 이런 건 뭘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앞으로 제가 에너지가 뭔가 해줄 만한, 부동산 시장에 반등을 하고 상승 에너지를 쭉 이끌어 나갈 만한 에너지가 지금 막 많이 만들어지거나 그걸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매매가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합을 유지하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아주 천천히 이제 하락을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모습을 보이는 애들의 단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이제 계속 천천히 이제 올라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시장이 또 한번 바뀌게 되는 시점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1급지, 2급지, 3급지에 따라서 봐야 될 스탠스랑 징후를 달리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지역과 급지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를 해놨다가 시장이 한 번 더 바뀌게 되면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움직일 때 아니고 급하게 뭘 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준비를 차분차분히 해놓고 우리가 막상 움직일 때 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해놓은 사람과 안 해놓은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빠르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장 다니면서 느낀 게 급매와 어느 정도 가격선의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살아나니까 올라간 가격에 매수자는 머뭇머뭇거리고 매도자는 급한 물건들은 이미 다 나가서 여유 있는 분들이 남았는데 싸게 팔 이유가 없어서 가격은 안 내리고 있고 투자자는 세금으로 인해 진입을 못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임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시장을 너무 잘 알아요. 현장 지금 분위기를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진짜 이게 딱 맞아요. 싸니까 실수요자를 샀는데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 가격에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사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 시장은 정직해요. 자본주의는 정말 단순해요. 모든 걸 정말 단순화해. 그게 이득이 되냐 아니냐로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은 되게 똑똑해요. 지금은 솔직히 급한 사람들 급매로 내놓을 물건 없어요. 물론 여전세 날 단지들이 앞으로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대출도 그렇고 이미 급한 사람들은 이미 작년에 다 팔 만큼 팔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지역에 매수세가 붙는 단지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국에 모든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누가 봐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입지가 좋고 선호도가 있는 지역은 전세 거래가 잘 되고 쭉쭉 나가면서 소진해서 전세 매물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지금 매매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올랐어. 실수요자는 너무 높으니까 이제 못 사겠어. 머뭇머뭇거리고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매도자는 이제 급하지 않아. 더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유지가 돼. 근데 여기에서 거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이면 팔고 싶은 사람들은 있어서 매물은 계속 늘어나거나 매물은 늘어난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는 그 매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전세 거래를 밀어놨었던 사람들이 이제 전세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거래가 오히려 조금 최근에는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 애들이 이제 좋은 가격에 있던 게 빠지고 나서 다음 타자로 나타나는 모습이 전세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 다음 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매매가를 받쳐주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시장이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하락장이 되면서 그리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많이 바닥으로 떨어졌었는데 그것들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그걸 받쳐주는 수준까지 와야지 시장이 정상화됐다라고 보고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1급지, 2급지, 3급지 애들이 이제 갭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키 맞추기라던가 갭 메우기라던가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맞춰서 갔잖아요. 근데 오히려 1급지랑 2급지랑 더 가격이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해서 그 갭이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도권 지방 또 이렇게 갭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양극화는 이제 다음 시장에서 더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요새 진짜 시장이 너무 똑똑해요.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배워야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분양도 그렇잖아요. 요새 그 분양하시는 분들도 진짜 요새 분양받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요새 그 로또 분양 빼고는 나머지는 분양 잘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제 잔금 치를 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싸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짜 인기 있는 이런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나머지 애들은 오히려 미분양 걱정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지금 그래서 미분양 문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인허가 신청하는 것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착공 진행하는 것도 떨어지고, 그리고 2, 3년 후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 물량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공급 물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서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벌써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이 험난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똑똑해져야 돼.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휩쓸리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놓자. 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